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조례가 상품이 되어 찾아갑니다. 알짜 조례만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만 특가 채널 고정해주세요. 꼭이요 꼭. 서울 라이커머스 11 지금 시작합니다. 자, 서울 라이커머스 11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서울시의 조례. 여러분은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모신 두 분입니다. 조례 마스터, 조례 분석가, 먼저 개그맨 이동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현철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떤 멋진 조례를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만날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수빈 의원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는 30초도 깁니다. 15초 동안 자기소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제4선거구 송중동, 미아동, 번삼동의 박수빈 의원입니다. 서럽고 무서운 일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박수빈 우리 의원님하고 아까 대기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슬쩍 해봤는데 네네. 저는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꿈을 키울 줄 알았더니 네. 어릴 때부터 정치인이 꿈이었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꿈이 정치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마 반장 선거를 처음 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다들 그렇듯이 대통령이었는데요. 아, 그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중학교 한 2002년쯤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만나게 되면서 네. 만났어요? 네, 제가 그때 노사모 활동도 하고 해서 그때 만나서 실제적인 정치인 이렇게 멋있구나,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면서 네. 구체적으로 좀 정치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국회에서 인턴도 하고 네. 또 이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세월호 재판 기록을 정리해서 만든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에 참여도 했고 그래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익 활동도 하고 네. 그 이후로는 뭐 법조인으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의원실 국회의원님 비서진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점 내공을 쌓아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셨구나. 네,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네. 저도 딸을 키우지만 변호사까지 됐는데 갑자기 정치한다. 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정치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다가요. 그렇겠죠. 예. 이제 실제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정말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뭐하러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는데 아버님이 수임을 엄청 해왔는데.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네, 제 꿈이다 보니까 네. 안 하면은 좀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려 설득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유럽을 이렇게 보면 저도 독일의 어떤 대학에 이렇게 개건 교수로 나갑니다. 홈볼트. 예, 어떻게 기억을? 아, 저희는 다 조사하고 들어옵니다.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까, 제가? 예. 근데 참 그 독일의 정치 문화가 부러웠던 게요. 어려서부터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 광역으로 올라가고 또 주정부로 올라가고 연방정부, 연방의회로 올라가는 아주 그 풀뿌리 이 정치인 양성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신 미래의 우리나라 유럽식 그 준비된 정치인처럼 보여져서 되게 흐뭇해요.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의원이 된 이후에 야 이건 내가 정말 시의원 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사례가 미담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균형 발전을 얘기했듯이 시의원으로서는 서울 강남북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시민들의 안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시정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대단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안전 문제를 빼먹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강 정비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한강 경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찰대가 노후 경비정을 타고 다니는데요. 경비정이 너무 노후가 돼서 그 구조하는 경찰분들의 안전조차 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작년에. 근데 예산이 너무 조금 올라와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증액을 해줘야 된다 해서 먼저 경비정을 교체하는 예산을 좀 만들었었고요. 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경비정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된 문제도 한강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시정 질문했고 올해는 아예 5개년 계획 안에 그 처소들 개선 사업이랑 또 경비정 개선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요. 그런 한강 안전을 지켜냈다는 좀 자부심이 있고요. 동네 측면에서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네. 제 지역에 미아역이라고 있거든요. 미아역. 네. 거기에 되게 동그랗게 통나무처럼 생긴 의자들이 있어서 네. 어르신들이 앉으면 뒤로 넘어간다고.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불편하다고 네. 민원이 네.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철판을 깔아서 깔끔하게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갈 때마다 괜히 뿌듯해가지고 사람들 네. 많이 앉아 계시면은 이제 제가 명함 드리면서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 그렇게 뭐 의자에다 이름을 새겨놓지 제가 그러셨어요. 거의 그런 마음인데요. 네, 그런 걸 못하고 대단하시네. 있습니다. 그런 야. 섬세한 터치가 큰 보람이셨다. 네. 또 그게 결실로 나타나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예, 봤어요. 이게 해놓고 앉아있어요. 가서 앉아보시고 네. 예, 이런 사진인데 열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그래도 서울시 의원이라는 자리는 선출직이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뭔가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 자리에 충실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언젠가는 서울 시민을 넘어서 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기도 하죠. 아, 근데 우리 또 의원님 보면 젊고 또 열정이 막 넘치는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을 거라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들고 온 상품도 아마 기대가 너무 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관심 분야가 어디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지역구가 강북구인데요. 네. 서울은 그 강권과 강남권의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많은 주민들께서 출근은 강남권으로 하는데 네. 실제로 주말에 집에 돌아오면 동네마다 주어지는 복지나 체육시설이나 많은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구마다 재정 자립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보조금 관련된 개선 조례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고 네. 이제 안전예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서울시가 50을 내고 그 해당 자치구 50을 내는 반반씩? 구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돈이 부족한 자치구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50을 못 네, 넣으면 그래서 못 하는. CCTV 같은 게 부족하거나 아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전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100%까지 100%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월에 아마 상정이 될 텐데 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꼭 괜찮은 채택되길 아닙니다. 바라고 네. 있고. 박수빈 의원님이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게 기대가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소개할 조례 상품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사고는 정말로 안타까웠던 사고였고 얼마 되지 않은 맞아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세월호 음. 참사를 정리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전 관련된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우리가 그냥 일상에 편안하게 걸어가는 삶에서도 위험할 수 있구나.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이유가 되는 게 조례라든지 네. 법률에 주체가 그걸 없는 근거로. 행사일까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많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보면서 이 문제는 다시는 면피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된 조례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긋지긋합니다. 아. 그 핑계로 이렇게 면피하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좀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인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어. 언제 터져도 모를 정도로 위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조례안을 2개를 가져오셨습니까? 이유가 이게 있을까요? 약간 세트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장의 의무를 정한 조례고요. 네네. 이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실무를 하는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여기에 임무가 있다라고 하는 조례라서 이제 좀 합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싶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같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두 개를 같이 들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박수빈 의원님이 두 가지 조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이 자체가 대단히 융합적이면서 주민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예, 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인식이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이 딱히 특별히 주체나 주관단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몰렸어요. 그런 행사에서도 지금 가져오신 조례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상식에는 네. 그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고 행사면 그게 당연한 지자체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는 상식으로는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매뉴얼이라던가 많은 그 전의 조례들이나 법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라고 하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다중운집 행사라고 공무원들이 규정을. 규정을 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네. 매뉴얼에도. 그래서 주최자를 불러서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던가 네. 그런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심지어 뭐 플래시몹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유동하는 인구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만든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있건 없건 네.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시 도시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안전계획을 세울 때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사회 재난으로 봐서 뭐 피해자를 지원한다던가 대책을 세운다던가 뭐 안내 재난 방송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기본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에 이 다중운집 행사가 네. 주최자 관계없이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면 뭐 한강 둔치나 아니면 홍대나 뭐 대학로 가면 버스킹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럴 때도 그러면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나서서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좀 어떤 동네 가면 항상 버스킹을 하고 사람이 네. 많이 모인다 싶으면 지자체가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걸음을 떼주시는 거죠. 경찰과 협력해서 그렇죠. 네. 기초지자체와 경찰과 소방이 협력해서 하는 좀 자세히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언제 모이는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래서 중요한데 네네. 우리 동네 사정을 당연히 그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전 연도와 비교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사고, 마음 아픈 사고죠. 이 계기로 뭐 예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완책으로 2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과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진짜 북서울 오랜만에 꿈의 갑니다. 숲이 있고. 제 지역구는 여기도 저쪽인가요?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 일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지만 어떤 큰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그 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예상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것이 발생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리고 항상 안전한 안전한 생활을 하는 게 또 인간의 또 기본적인 그 욕망이기도 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거나 사건, 사고는 안 터질 수는 없는데 이런 참사가 조금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 확실한 어떤 조례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돌려본 다음에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시민 입장에서는 강화됐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또 시민들이 많이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작은 조례들이 조금씩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된다면 좋은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북서울 꿈의 숲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직접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래도 많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많은 관점들 때문에 시민들께서 더 좀 힘들어하시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큰 사고 났을 때 물어볼 데가 없을 때 피해 당한 사람들만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안전은 내 혼자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이럴 때 교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안전, 나의 가족,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내 가족, 내 안전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또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바꿔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수빈 의원의 상품 판매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동엽 씨고요.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합니다. 박수빈 의원님 정말 귀한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조례안 가지고 왔는데요. 대형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1+1 대책이고요. 그리고 대중이 많이 모여도 이제는 걱정 없는 안심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안전도 보장하면서 책임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요. 안전사고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만! 자, 어떻게 제가 상품 소개 잘했나요? 어땠나요? 네, 잘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상품 팔아야 되니까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조례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도 잘 이행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품인가요? 지난해 10월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없는 행사여서 그랬다. 책임이 없다는 회피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많은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일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주체나 주관이 있던 없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안전할 수 있게 우리 시와 자치구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요. 구체적으로 조례 안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또 어떤 것들을 보완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재난이라는 개념에 다중운집 행사의 주체 주관이 있던 없던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안전기본계획이나 시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 행사를 포함을 시켜서 사건을 미리 예상하고 또 우리 재난안전 시스템에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물품을 지원할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두 번째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을 담당하는데요. 이 자치경찰위원회도 역시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에 주최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면 치안을 담당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체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던 행사에도 이제는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헷갈려하거나 단어가 좀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중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의 유형에는 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의도 벚꽃 축제라든지 제야의 종 행사라든지 타종 행사 아니면 불꽃 축제, 아, 불꽃 축제. 또 아니면 금요일 밤의 홍대 거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우정 아나운서 팬 사인회 이런 거. 그런 이게 거 한 요즘 5천 안 명 하는 이상이 될까요? 5천 명 이상 될까요? 라고 무시하는데요? 저희 팬클럽 7,000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다 모아, 다 모아. 지금 근데 없어요. 조성- 정조직이야. 근데 아나운서님 행사는 주체가 있는 행사라서 기존에도 이미 보호가 되고 아니, 아니,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웃기려 했는데 일이 커져버렸는데. 자, 정말 안전 100번, 10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 번 더 당부의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의 일반적인 삶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조례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이유를 대서 주체자가 없어서 저희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회피성 말을 못하게 만드는 조례니까요. 이 부분을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상품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5분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설명 만족스러우신가요? 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현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체자가 있든 없든 그것이 하나의 그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서 인파 밀집이 하나의 재난의 유형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뭐 아주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상식선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 주체자가 없는 인파 밀집 축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있으면 그 쉬운 거예요. 네. 주체자한테 연락하고 뭐뭐 주의하라고 하고 네. 파악이 금방 되니까. 맞아요. 근데 주체자가 없는 점조직으로 모여지는 축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회적 인프라다. 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거고, 이 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라이크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저 박수빈 서울시의원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래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조례 상품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박수빈 의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하.